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부가 빼곡했습니다. 명절이면 연락할 사람이 많았고 경조사가 있으면 불러야 할 이름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안부를 물을 사람도 줄었고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이상한 건 사람이 줄었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되나?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건가? 더 붙잡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솔직히 다 붙잡고 살기엔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 오면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까지 다 안고 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년에 남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남기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빌려오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말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명한 사람은 관계를 줄인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위해 관계를 선별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남기려 했었구나. 한 사람만 남아도 충분할 수 있겠네. 이제는 기준이 있어도 되겠구나. 내가 까다로워진 게 아니었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직장인, 부모, 자녀, 동료, 이웃. 이 역할들 때문에 만나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회식에 가야 하고, 학부모 모임에 가야 하고, 친척 모임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역할이 줄어듭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가 멀어지고, 자녀가 독립하면 학부모 모임이 없어지고, 친척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역할이 줄면 만남도 줍니다. 이건 상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둘째,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만나고 나면 활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만났고 어떤 모임이든 갔습니다. 하지만 60년을 살면 기준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만나면 편해. 이 사람은 만나면 피곤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별하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숙해진 겁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양을 추구하고 노년에는 질을 추구한다. 이것이 지혜의 자연스러운 발달이다. 사람이 줄어든 건 실패가 아닙니다. 삶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되나라고 걱정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가 많아야 좋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맥이 재산이다. 사람이 많아야 힘이 된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나는 실패한 건가? 나는 사람 복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아플 때 누가 돌봐주지? 이런 불안이 있으니까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설령 불편한 관계라도 유지하려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나을까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과 계속 만나는 게 정말 외로움을 줄여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 마음은 혼자입니다. 이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적어도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계를 줄이는 게 두려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가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맞는 관계가 있어야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맞는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본인은 자신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온하다.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풍요롭다. 그는 관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명한 사람은 관계를 줄인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젊었을 때는 관계에서 얻는 게 많습니다. 기회, 정보, 즐거움, 자극.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쓰는 에너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신경 쓰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면 관계가 짐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노년에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평온함을 추구하라.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한 명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관리하느라 에너지 쓰는 것보다 한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게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에 남길 사람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침묵이 오면 불안합니다. 뭔가 말해야 하나? 어색한데 재미없다고 생각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말을 꺼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말로 유지됩니다. 대화가 끊기면 관계도 끊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깊은 관계는 말 없이도 유지됩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연결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침묵 속에서도 유지된다. 말해야만 연결되는 관계는 아직 깊지 않은 것이다. 노년에 남길 사람은 침묵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아무 말 없어도 괜찮은 사람. 그냥 옆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 말대로 해. 들을수록 기분이 나빠집니다. 물론 그 사람은 좋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지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부족해. 너는 바뀌어야 해. 지금의 너는 안 돼. 6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바뀌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충고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게 답니다.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한다. 그리고 그 시도 자체가 관계를 손상시킨다. 노년에 남길 사람은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충고 대신 경청을 하는 사람. 그래도 괜찮아라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내 약해진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고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걸 숨겨야 합니다. 아직 괜찮아. 나 아직 잘해. 이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체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 앞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 이거 잘 모르겠어. 실수했어.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웃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강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약점을 받아주는 사람이다. 노년에 남길 사람은 체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해진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 실패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사람. 늙어가는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가면을 벗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기준입니다.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니까 지쳤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왠지 에너지가 빠졌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별로 좋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감정을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늘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듣기만 하고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불평이 많고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볍습니다.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전된 느낌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진다. 노년에는 후자를 피해야 한다. 노년에 남길 사람은 만나고 나서 지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 설명하고 변명하고 눈치 보느라 에너지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휴식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기준입니다. 나의 지금을 존중하는 사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전에는 어땠는데? 젊었을 때는 잘 나갔잖아. 그때 그 일 기억나. 과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추억을 나누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늘 과거만 이야기하면 지금의 내가 부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의 나는 별 볼 일 없고 예전이 좋았다. 이런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과거에 잘 나갔던 분들은 이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대단했는데 이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니잖아로 들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요즘 뭐 해요? 요즘 기분은 어때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줍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지금을 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노년에 남길 사람은 나의 지금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끌어내지 않는 사람. 예전에는 잘 나갔지를 묻지 않는 사람. 지금의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둘째,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셋째, 내 약해진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넷째,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 다섯째, 나의 지금을 존중하는 사람.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년에 남길 사람은 나를 빛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편안하게 두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지 않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배우자일 필요 없습니다. 자녀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일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태도입니다. 배우자라도 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힘든 관계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위의 기준에 맞으면 남길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남길 사람을 찾을 때 관계의 라벨을 보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남기지 마세요. 함께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보세요. 편안한지, 지치는지. 그게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마음이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남기면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중에 더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60년 동안 관계가 많아야 좋다 하고 배웠으니까요. 갑자기 줄이려니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줄이는 게 외로움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외로움을 늘립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 마음은 혼자인 외로움. 그게 더 힘든 외로움입니다. 관계를 선별하면 남는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던 에너지를 한 사람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기적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지친 채로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그 관계도 망가집니다. 나도 지치고 상대도 부담스럽고 차라리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게 결국 관계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를 선별하는 건 삶을 정리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위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맞지 않고 자녀도 맞지 않고 친구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기다려도 됩니다. 아니, 아무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가장 높은 형태의 독립이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나를 알아가고 나와 친해지고 나를 돌보는 시간.
이 시간이 쌓이면 나중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은 나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깊이가 넓이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10명과 얕게 연결되는 것보다 1명과 깊이 연결되는 게 더 풍요롭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1명 있으면 10명 부럽지 않습니다. 둘째,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을 관리하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이 사람 신경 쓰고 저 사람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셋째, 외로움은 숫자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적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연결에, 깊이에서 해결됩니다. 한 사람과 깊이 연결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 1명은 수천 명의 지인보다 가치 있다. 노년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진짜라면. 그럼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요? 먼저,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겁니다. 다만, 몇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있는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위에 5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꿔 보세요. 둘째, 맞지 않는 관계에 에너지를 덜 쓰세요. 피곤한 관계에 쓰던 에너지를 줄이세요.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로 나 자신을 돌보거나 더 맞는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만남에 열려 있으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에도 새로운 인연은 있습니다. 동네에서, 취미 모임에서, 뜻밖의 자리에서. 열려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당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남기게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인연은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관계를 끊는다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가까이 둘 사람은 가까이, 멀리 둘 사람은 멀리. 이 거리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대가 거리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상대가 연락하면 만나고, 상대가 부르면 가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정해도 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편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게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남은 시간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죄책감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너무 까다로워진 건 아닐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이 불편해. 나이 들어서 성격이 나빠진 건가? 아닙니다. 까다로워진 게 아닙니다. 기준이 생긴 겁니다. 젊었을 때는 기준 없이 다 만났습니다. 에너지가 넘쳤으니까 맞지 않는 사람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지혜로워진 겁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모든 것을 경험하려 하고 노인은 가치 있는 것만 경험하려 한다.
이것이 지혜의 발달이다. 당신이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까다로워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성숙해진 겁니다. 이제 기준이 있어도 됩니다. 그 기준대로 살아도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노년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은 나를 빛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편안하게 두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지 않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다려도 됩니다. 혼자여도 됩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편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는 관계를 선택해도 됩니다. 기준이 있어도 됩니다. 줄여도 됩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